여러분들 많이 추운데요. 네,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요.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 있나요? 그쵸?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쵸? 보험을 저는 가입해야 하는 이유, 특히 잘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따라서요, 삶의 질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이라고 다 똑같지 않는 거 아시죠? 담보라고 다 똑같이 보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같은 심장 수술, 협심증 수술인데 어떤 분은 22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6,9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선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아마 귀찮아서 안 바꾼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플래너 분들한테 연락을 못 받아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예, 좋은 플래너를 만나서 좋은 보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삶의 질이 더 좋을까요? 예, 당연히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험을 좀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냐, 어떻게 업해야 되냐, 예, 이번 시간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선택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심장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춥죠? 예, 추운 날씨, 겨울철 사망원이 1위가 혈관 질환 중에서도 심장인 거 아시죠? 우리 10대부터 80세까지 보면은 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뇌혈관 질환이 있고 심장 질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뇌혈관보다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 뭘까요? 그쵸? 심장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뇌라고 생각했는데 뇌혈관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게 다 심장이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암을 제외하고 2위가 뭐예요?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뇌와 폐는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1위와 2위는 변함없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판매했다면 그 다음에 혈관 질환만 판매했다면 사실상 혈관 질환 외에 심장은 혈관 질환 외뿐만 아니라 목까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심장 기능의 구조의 이상이 발견되는 질환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이 이상해지는 그런 질환까지 보장하는 특정 진장 심장 질환 진단비를 5가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혈관 질환밖에 보상이 안 돼요. 하지만 심장염증, 부정맥, 특정 이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심장 기능 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어떤 걸 좀 관심 있게 보여지냐면 여러분들 급성 심근경색과 동일한 담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급성 심근경색과 동일한 담보에 보시면 뭐예요? 특정 2가 급성 심근경색과 동일하게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2가 더 보장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어떤 담보가 있죠? 그렇죠. 이거입니다.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예, 여러분들 특정 2에서 급성 심근경색만 집중했다면 이번 시간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저도요 별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요 이것 때문이라도 심장 진단비를 변경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정지로 응급차에 실려온 경우 병원 내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심장 정지가 된 경우 이런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서 성공했을 경우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약관을 한번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2에 대해서 여기 I 가립점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의사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강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등 검사 결과 중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요균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요 심장 정지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뒤에 코드 번호가 뭐예요?
I46.0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 성공한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진단서를 봤을 때 I46은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I21만, 예, 급성심근경색만 눈에 떴는데 아까 특정 2에서 뭐 I46.0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사례는 뭐냐면 급성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심정 찍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성공했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한 거예요? 스탠드 서비스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2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급성심근경색과 인공소생의 성공한 심장 정지가 같은 질환내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딱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1부터 특정 2대까지 4개의 담보는 살아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진단은 뭐냐면 부정맥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기타 부정맥이 와서 심장 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분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살았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는데 못 가져온 거예요. 예, 협심증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초기여갖고요. 수술이나 약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치료 후에 정기적인 관찰을 요함으로써 퇴원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20 어디서 보상받나요? 그렇죠. 특정 원에서 보상받고요. 자, 이분 두 번째 I49 기타 부정맥 여기 특정 2대나 I49에서 보상받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뭐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쵸? 이분 살았죠? I46.0 살았기 때문에 총 3개의 진단비나 4개의 진단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장염증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분은 실사례예요. 지금까지도 실사례였지만 우리 남양주 지점의 최모 플래너분이 본인의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이분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기사에도 나왔고 인터넷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요. 길에서 의식이 소실이 돼갖고 쓰러졌어요. 근데 지나가는 목격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해서 안 했어요. 성공해갖고 얼른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만 이분의 진단명이 뭐였냐면 여기 대동맥판 협착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판막질환이에요. 예, 판막이 노화돼갖고 교체를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공판막 시한술을 시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살 운명이었어요. 큰 길에서 쓰러지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을 심폐소생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간호사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크게 뉴스에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새내기 간호사가 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은 진짜 천운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46점. 예, 이분 지금 잘 계십니다. 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자, I46.0 어디서 나와요? 그쵸? 특정 2대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예요? I35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I35 찾으려고 했더니만 I35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I35가 없어. 예,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 심혈관 진단비가 좋은 이유가 5가지가 있지만 약간의 구멍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담보가 뭐가 있죠? 그렇죠. 상전 특례 진단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장병 I35로 이분 아까 판막 수술했죠? 수술했기 때문에 보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기 I35로 진단받고 인공판막 치환술 했죠? 그래서 이분 산정특례 조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진단받고 수술해갖고 산정특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어디서 쓰러져야 된다? 큰 길에서 쓰러져야 됩니다. 예, 큰 길에서 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정특례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연간 1회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특정 2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급성 심근경색에다가 목까지 보상한다.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요
이 담보를 가입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뭐 자식도 없고 뭐 돌볼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만약에 쓰러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한 번은 살려봐. 왜? 이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심장 질환에서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구멍이 있는 심장 질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계약을 한번 볼게요. 2020년 계약은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팔았고요. 허혈심장 진단비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I35, I46 여기서 보상 되나요? 그쵸? I35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상 안 되고요. I46도 여기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허혈심장은 보상되나요? 예, 당연히 얘도 보상이 안 됩니다. 어디서만 보상이 된다? 특정 투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그쵸? 심장 진단비가 2개나 있어도 이분은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추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1년 계약은 좀 어떨까요? 2021년 계약, 이분은요, 무려 심장 진단비가 3개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급성 심근경색에서 보상 못 받아요. 특정 허혈 심장도 못 받아요. 여러분 특정 심장 진단비는 좀 더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협심증이라도 딱 소수점 이하까지 맞아야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정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 있는 분들도 바꿔주셔야 되구나, 업해주셔야 됩니다. 자, 허혈 심장 진단비도 안 됩니다. 자, 이분은 무려 심장 진단비가 3개나 있어도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23년 계약은 어떨까요? 2023년 계약. 2023년 I35는 보상 받지 못하지만 모는 보상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쵸? 특정 2대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특정 2대에서는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지 않나요? 아까 어떤 진단비가 남았었죠? 그쵸? 산정특례 진단비 나왔잖아요. 그쵸? 이분이 만약에 이번 달 2013년 12월 달 이렇게 가입하신 현명하신 플래너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산정특례 진단비를 없앨려고 하신 분이 계세요. 무려 얼마? 3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쵸? 이 산정특례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연간 1회로 되는 진단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만약에 이렇게까지 가입했으면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단비도 받고 산정특례 진단비도 받고 그리고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달에 무려 얼마까지 늘었다? 3천까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심장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 얘를 그냥 무조건 다 1000으로만 구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상품별 나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정 원도 2천만 원까지 되고요. 특정 투는 뭐예요? 급성 심근경색과 성공한 심장정지가 보상이 되는 특정 투는 무려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정 투 진단비는 조금 더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산정 특례까지 하시면 무려 얼마다? 8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월 달이니까요.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심장 질환 1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I49 기타 부정맥입니다. 회사에서는 정말로 팔고 싶지 않은 담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정맥의 진짜 원인은 뭐예요? 맥박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뒤박죽, 지 맘대로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심장은 여러 번 말을 듣나요? 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왜 싫어하냐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손해율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 부정맥 환자 점점점 늘고 있어요. 부정맥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질환은 하나로 오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오지만 부정맥의 손해율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MRI 기계를 찍는 것도 아니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정맥의 진단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다른 질환에 비해서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심전도 검사 있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해봤자 몇 분이에요? 1분이나 2분 내에 끝나죠. 근데 거기서 내 심장 이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쵸? 내 심장이 이상한데도 여기서는 발견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검사가 있냐면 하루 동안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홀터 검사라고 이제. 예. 근데 사실상 심장이 내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또 멀쩡했다가 또 뭐 어때요? 그쵸? 다음날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검사를 하냐면 7일 동안 내 심장을 검사하는 거예요. 예. 훨씬 더 홀터 검사보다 간편합니다. 예. 패치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일반적인 홀터 검사는 내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를 부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되게